안녕하세요. 대박TV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를 하다가 결국 붙잡혔는데 말입니다. 묘하게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인데 법적인 조치가 논쟁이 대상이 되어 핫하게 이슈로 떠올라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들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경찰관으로서 이 시간만큼은 깊은 반성과 다짐의 각오로 이 사건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자는 결국 폐가 망신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하시는 분들 오늘도 대리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곧 흉기를 들고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돌진하는 행위이죠. 자, 그럼 사건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각 행위마다 적용할 수 있는 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모 지구대 경찰 간부 A씨가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하고 도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500m가량 도주한 A씨는 뒤쫓아온 경찰관에게 결국 붙잡혀 음주 측정을 위해 순찰자에 동성하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도주하였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도주하는 바람에 결국 경찰관들은 추적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경찰관들은 도주한 A씨가 과연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 및 내부 소지품 등을 확인하여 A씨가 경찰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곧바로 자택 등을 중심으로 체포에 나섰지만은요, 그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추적당하고 있음을 알아서인지 자진해서 출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주 10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8시 30분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운전을 확인하기 위한 음주 측정을 하였지만 측정 수치가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측정 수치가 제로라 하더라도 그의 행위들에 대한 견성과 접근성에 대한 것이 문제인데요. 해서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A씨에게 적용하여야 할 수 있는 혐의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 운전이 되겠고요. 다음은 음주 측정 불응죄 및 도주죄, 그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앙성 침범 등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가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A씨의 입법 행위에 대해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A씨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을 했었고요. 경찰 또한 현장 답사나 CCTV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말입니다. A씨는 10시간이 넘어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가 나왔기 때문에 A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하였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제형 법정주의,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경찰에서는 할 수 없이 리더마크 공식을 통해 입건하기 위해 체결 후 국가수에 넘겼습니다만 글쎄요, 이것 또한 처벌하기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 운전자가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깨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일 때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인데요. 문제는 말입니다. 이드마크 공식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가 법원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시간대별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자들은 교모의 일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의 현실에 맞는 이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를 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해서 한때 애주가들 사이에는 만약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튀고 봐야 한다는 말이 회자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이것이 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2015년 전 국민들을 공분케 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심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사고 후 도주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결론 지었으며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의혹 역시 비슷한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음주 측정 불응죄에 대해서 논하여 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이 A씨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A씨는 음주 측정 요구도 하기 전에 도주를 해 버렸기 때문이죠. 해서 이것 역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팁 하나 드리자면요. 음주 측정 요구 시에 15분마다 5분 간격으로 측정 요구를 3회 이상 했거나 거절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주죄인데요. 이것 역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도 하기 전에 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무집행 방해죄인데요. A씨의 행위는 단순 도주한 행위뿐이고 경찰관이라면 음주 단속은 당연히 해야 하는 직무인데 A씨는 그 직무를 방해하였거나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처벌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음은 중앙선 침범 행위인데요. 만약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처벌은 물론 행정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A씨는 경찰 공무원이라는 사실인데요. 그의 행위 등은 파렴치범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직위해제 후 중징계 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만약 A씨가 파면이나 해임이 된다면 연금과 퇴직금에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파산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입증이 된다면 양벌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도 받게 되고 벌금 역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살인행위이고 당사자도 구속되면 물론 가정 파괴,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고 무조건 튀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되고요. 면허정지 100일 및 벌점 100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도 무서운 것이 1년에 121점이, 2년에 201점이, 3년에 271점이 각각 넘게 되면 면허도 취소된다는 사실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08%에서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요즘 참 처벌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징역형도 그렇고 벌금도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아닙니까?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것도 말입니다. 우리들이 흔히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삼진 아웃죄로 알고 있는데 이해부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타 벌점과 면허 취득 가능 여부 등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주 후 집이 바로 앞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운전하다가는 큰코 다친다는 사실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박TV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